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미국 대선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미국의 기후변화 문제와 석유산업 이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토론과 이제 그 대결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자막을 달아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미국의 이 기후변화와 석유산업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이 자행하고 있는 원전 폐기 문제와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이든이 들고 나온 이슈가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그건데 그건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뭐 정책 아주 거대한 정책인데 이 그린 뉴 딜이 뭐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미국의 산업을 완전히 전면 개조시키는 대규모 산업 경제 전면 개조 계획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좌파 진영의 미국의 좌파 진영의 캐캐묵은 어떤 환경 이념이에요. 그 환경 이념에 따라서 미국의 산업 전체를 전면 개조시키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유산업, 석유산업, 셰일가스 산업 이런 것들을 2035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버리고요. 2050년에 가면 전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시설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요. 미국의 자동차들도 다 전기차로 바꿔버리고 2035년까지 절반, 2050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자동차들을 다 전기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빌딩들 그리고 일반 가정집들도 다 전면적으로 이 빌딩들을 개조하는데 건축물들을 다 개조하는데 어떻게 개조하냐면은 이 유리창 있잖아요. 이 유리창을 다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는 큰 유리창을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개조 작업을 한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유리창을 작게 만드냐? 유리창을 작게 만들어야 에너지 손실이 줄어드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미국의 산업 경제를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뒤바꿔 버리자는 그런 건데 여러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린 뉴 딜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대략 1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 가량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0조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년 예산이 아니라 총 생산 GDP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1800조 원이에요. 그 달러로 환산하면 한 1.6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조 달러라면은 우리나라 GDP 1년 총 생산의 한 65배 정도나 되는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 돈을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부자 증세 그리고 법인세 증세 부자들하고 기업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1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 가량 되는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 영상에 보면 나오지만 이 그린 뉴 딜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한 몽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도.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실 그 영상에서 이제 나올 거고 미국과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이번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2차 대선 토론이 뭐 별거 아니었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2차 대선 토론이 다들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대단하지 않았던 토론인 것처럼 다들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2차 토론 대부분을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하고 완승을 했어요. 특히 그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바이든이 큰 실수를 해버려요. 바이든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트럼프가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바이든 입에서 미국의 석유 산업을 그냥 닫아버리겠다. 이제 닫는다. 클로즈 다운. 그렇게 말을 표현하진 않고 뭐 트랜지션 away from oil industry. 그렇게 이제 전환시키겠다. 석유 산업을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 말이 바이든 입에서 나와버렸어요. 이제 영상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거 바이든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그냥 마음속에나 담아두고 있어야지 정치인이. 미국의 큰 산업 한 축에 해당하는 석유 산업을 전면 폐쇄해버리겠다. 그거를 내뱉어 버렸어요. 트럼프가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주 그냥 미국의 정유업계, 석유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대다수가 다 스윙보트 지역들이에요. 거기서도 완전히 바이든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 트럼프를 찍는 쪽으로.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2차 대선 토론 그 마지막 부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tlemen, we're running out of time, so we got to get on to climate change, please. You both have very different visions on climate change. President Trump, you say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hurt jobs in the energy sector. Vice President Biden, you have said you see addressing climate change as an opportunity to create new jobs. For each of you, how would you both combat climate change and support job growth at the same time? Starting with you, President Trump, you have 2 minutes uninterrupted. So we have the Trillion Trees program. We have so many different programs. I do love the environment, but what I want is the cleanest, crystal clear water, the cleanest air. We have the best, lowest number in carbon emissions, which is a big standard that I notice Obama goes with all the time. Not Joe. I haven't heard Joe use the term because I'm not sure he knows what it represents or means, but I have heard Obama use it. And we have the best carbon emission numbers that we've had in 35 years under this administration. We are working so well with industry, but here's what we can't do. Look at China, how filthy it is. Look at Russia. Look at India. It's filthy. The air is filthy. The Paris Accord, I took us out because we were going to have to spend trillions of dollars, and we were treated very unfairly. When they put us in there, they did us a great disservice. They were going to take away our businesses. I will not sacrifice tens of millions of jobs,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mpanies because of the Paris Accord. It was so unfair. China doesn't kick in until 2030. Russia goes back to a low standard, and we kicked in right away. It would have destroyed our businesses. So, you ready? We have done an incredible job environmentally. We have the cleanest air, the cleanest water, and the best carbon emission standards that we've seen in many, many years. Vice President And we Biden. haven't destroyed our industries. Vice President Biden, 2 minutes to you, uninterrupted. Climate change and climate warming, global warming, i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deal with it. And we're told by all the leading scientists in the world we don't have much time. We're going to pass the point of no return within the next 8 to 10 years. 4 more years of this man eliminating all the regulations that were put in by us to clean up the climate, to limit the limit of emissions will put us in a position where we're going to be in real trouble. Here's where we have a great opportunity. I was able to get both all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labor, the people worried about jobs, to support my climate plan. Because what it does, it will create millions of new good-paying jobs. We're going to invest in, for example, 50,000 charging stations on our highways so that we can own the electric car market of the future. In the meantime, China is doing that. We're going to be in a position where we're going to see to it that we're going to take 4 million existing buildings and 2 million existing homes and retrofit them so they don't leak as much energy, saving hundreds of millions of barrels of oil in the process and creating significant number of jobs.
And by the way, the whole idea of what this is all going to do, it'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and it's going to clean the environment. Our health and our jobs are at stake. That's what's happening. And what right now, by the way, Wall Street firms indicated that my plan will in fact create 18.6 million jobs, 7 million more than his. This is from Wall Street. And I'll create $1 trillion more in economic growth than his proposal does. Not on climate, just on the economy. President Trump, you're Today came out and said very strongly, $6,500 will be taken away from families under his plan, that his plan is an economic disaster. If you look at what he wants to do, if you look at his plan, his nothing to do with environmental climate. plan, you know who developed it? AOC plus 3. 여기서 AOC 플러스 3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OC라는 거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그 민주당 여자 하원 의원 그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AOC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3는 그 AOC 주변 옆에 있는 그 나머지 3명 여자들을 플러스 3라고 트럼프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아야나 프레슬리, 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팔레스타인이나 소말리아나 푸에르토리코, 자, 다 그쪽 출신 귀화자나 이민자 2세들입니다. 이 AOC 플러스 3명, 이들이 주도해서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선언서, 그 법안, 그거를 2019년도 작년에 의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이들이 주도해서. 자, 이 그린 뉴 딜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것은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야말로 허황된 그런 계획서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두고 미국의 언론들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현실성이 너무 없으니까. 심지어 같은 당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까지도 이 그린 뉴 딜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AOC 플러스 3, 자,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 사람하고 일한 오마르, 그리고 라시다 탈립, 그리고 아이아나 프레슬리, 이 사람을 두고 AOC 플러스 3라고 트럼프가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 어떤 민주당의 그 현실성 없는 그 정책 기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냉소적이고 희화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용어로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이들을 두고. 확실히 트럼프가 이런 별명, 굉장히 그 어떤 그 대중성이 있고 약간의 선동성도 있는 그런 용어를 참 잘 만들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크 뉴스, 그것도 트럼프가 지어낸 용어 아니에요. 뭐 슬리피조. 하여튼 이런 용어를 트럼프가 잘 만드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생겨난 용어입니다. AOC 플러스 3라는 건요. 계속 이어서 대선 토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OC plus 3. They know nothing about the climate. I mean, she's got a good line of stuff, but she knows nothing about the climate. And they're all hopping through hoops for AOC plus 3. Look, their real plan costs $100 trillion. If we had the best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for 100 years, we would not even come close to a number like that. When he says buildings, they want to take buildings down because they want to make bigger windows into smaller windows. As far as they're concerned, if you had no window, it would be a lovely thing. This is the craziest plan that anybody has ever seen. And this wasn't done by smart people. This wasn't done by anybody. Frankly, I don't even know how it can be good politically. Right. They want to spend $100 trillion. That's their real number. He's trying to say it was 6. It's $100 trillion. They want to knock down buildings and build new buildings with little, tiny, small windows.
I mean, and many other things. Okay. And many other things. Let me have the Vice President It respond, is and we're running out of crazy. time, and we have a lot And more you'll questions to destroy get our to. country. So let's hear from the Vice President. I have a number more questions. I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I don't know where he comes up with these numbers. Queens. $100 trillion. Give me a break. This plan is endorsed by every major environmental group and every labor group. Labor, because they know the future lies. The future lies in us being able to breathe, and they know there are good jobs in getting us there. And by the way, the fastest growing industry in America is solar energy and wind. He thinks wind causes cancer, windmills. It's the fastest growing jobs, and they pay good prevailing wages, $45, $50 an hour. We can grow and we can be cleaner if we go the route I'm proposing. President Trump, Excuse me. please We are respond, and then I have some We are follow-ups. energy independent for the first time. We don't need all of these countries that we had to fight war over because we needed their energy. We are energy independent. I know more about wind than you do. It's extremely expensive, kills all the birds, it's very intermittent, it's got a lot of problems, and they happen to make the windmills in both Germany and China. And the fumes coming up, if you're a believer in carbon emission, the fumes coming up to make these massive windmills is more than anything that we're talking about with natural gas, which is very clean. One other thing. Find me a scientist Solar. said that. I love solar, but solar doesn't quite have it yet. It's not powerful yet to really run our big, beautiful factories that we need to compete with the world. So False. It's all a pipe dream. But you know what we'll do? We're going to have the greatest economy in the world. But if you want to kill the economy, get rid of your oil industry. You want, and what about fracking? All right, Now- let me now we have to ask him about allow fracking. Vice President Biden to I respond. never said I oppose fracking. You said it on tape. I did. Show the tape. Put it on your website. I'll put it on. Put it on the website. The fact of the matter is Showed he's it last flat lying. Would you Flat- rule out banning fracking? I do rule out banning fracking because the answer we need other industries to transition to get to ultimately a complete zero emissions by 2025. What I will do with fracking over time is make sure that we can capture the emissions from the fracking, capture the emissions from gas. We can do that, and we can do that by investing money in doing it. But it's a transition to that. I have one more question in this pod, and then Excuse me. we have. He was against fracking. He said it. I will show that to you tomorrow. I Good. am against fracking. Until he got the nomination, went to Pennsylvania, then he said, but you know what, Pennsylvania? He'll be against it very soon because his party is totally against it. Fracking on federal land, I said. No fracking You said and or fracking. oil You on didn't say federal Let land. me ask this I final did. question in this section, and then I want to move on to our final section. President Trump, people of color are much more likely to live near oil refineries and chemical plants. In Texas, there are families who worry the plants near them are making them sick. Your administration has rolled back regulations on these kinds of facilities. Why should these families give you another 4 years in office? The families that we're talking about are employed heavily,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more money than they've ever made. If you look at the kind of numbers that we produce for Hispanic, for Black, for Asian, it's 9 times greater, the percentage gain, than it was under, in 3 years, than it was under 8 years of the 2 of them, to put it nicely. 9 times more. Now, somebody lives, I have not heard the numbers or the statistics that you're saying, but they're mak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economically. We saved it, and I saved it again a number of months ago when oil was crashing because of the pandemic. Okay. We saved it. We got, say what you want about relationship, we got Saudi Arabia, Mexico, and Russia to cut back, way back. We saved our oil industry, and now it's very vibrant again. All And right. everybody has very inexpensive gasoline. Remember Vice that. President Biden, your response, and then we're going to have a final question for both of you. My response is that those people live on what they call fence lines. He doesn't understand this. They live near chemical plants that, in fact, pollute, chemical plants and oil plants and refineries that pollute. I used to live near that when I was growing up in Claymont, Delaware.
and all the more oil refineries in Marcus Hook and the Delaware River than there is any place, including in Houston at the time. When my mom get in the car and when there was first frost to drive me to school, turn in the windshield wiper, there'd be oil slick in the window. That's why so many people in my state were dying and getting cancer. The fact is, those frontline communities, it doesn't matter what you're paying them, it matters how you keep them safe. What do? And you impose restrictions on the pollutants the pollutants coming out of those fence line communities. Okay, I have one final Would he question. close It down falls- the oil industry? It falls. Would you close down It the falls- oil By the way, I industry? would transition from the oil industry, yes. Oh, I would that's a big transition. statement. It is a big statement That's a big because statement. I would stop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the oil industry pollutes significantly. I see. Here's the deal, but That's you a can't big do statement. that. Well, if you let me finish the statement, because it has to be replaced by renewable energy over time, and I'd stop giving to the oil industry. I'd stop giving them federal subsidies. He won't give federal subsidies to the gas. Excuse me, to solar and wind. Yeah. Why are we giving it to oil industry? We actually do All give right. it to solar and wind. We And have that's one maybe the final biggest question. statement in terms of business. That's the biggest statement. Okay. Because We have basically one what he's final saying question, is he is Mr. going to President. destroy the oil industry. Will you remember that, Texas? Will you Okay. remember that, Pennsylvania, Oklahoma? Vice President Biden, let me give you 10 seconds to respond, and then I Ohio. have to get to the final question. Vice President Biden. He takes everything out of context, but the point is, look, we have to move toward a net zero emissions. The first place to do that by the year 2035 is in energy production. By 2050, totally. All right. One Is he gonna final get question China to to both do of it? you. No, we're finished with Is this. he We going have to to get move on China to to our do it? final question. We No, have to I'm move going on to to our final rejoin Paris question. Accord and make China abide by what they agreed to.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패치님들한테 미국의 대선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장을 받은 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유진 선생님한테서 받은 내용이에요. 원용석 오베드 시청하시면 훨씬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 지지율은 트럼프가 많이 앞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없다면 트럼프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자, 이 글은 그레이스 조 목사님한테서 받은 내용입니다. 네, 모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바이든은 나이가 많고 대통령감으론 부족하다. 그런데 트럼프도 싫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유세 지역에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트럼프 진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굉장한 함성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에 가면서도 아주 기뻐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정무에도 늘 기도해드리는 목사님들이 배후에 계십니다. 이번에도 한마음으로 밀어줄 것을 믿으며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 목회자도 좌파가 꽤 있지만 이번에 바이든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든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분위기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고. 자, 이번에는 크리스 준 선생님한테서 받은 내용입니다. 정정당당히 투표가 진행된다면 트통이 완승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민주당은 끝까지 불법으로 우편 투표를 카운트해가며 트통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다음은 데이비드 김 선생님한테서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뉴저지주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근데 지난 힐러리 때와는 달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앞마당 사인들이 전보다는 많이 보이네요. 메이저 언론이 밝히는 통계는 여전히 바이든의 리드를 말하고 있지만 조용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며 트럼프의 당선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터 바이든과 바이든과의 중국 커넥션이 점점 더 여론에 익스포즈
이제 드러난다는 뜻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익스포즈 되는 분위기입니다. 데이비드 오 선생님한테서 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2016년보다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4년 재임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에 투표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과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할 거라는 예상도 있고 실제로 경제도 좋았고요. 샤이 트럼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회복시키는데 트럼프를 사용하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딘 여디디아 선교사님한테서 받은 내용입니다. 문의 고마워요. 제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의 9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나치면서 대화하게 된 사람들도 5명 중 3명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나치면서 대화하게 된 사람들은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대하게 된 타주 사람들도 포함하고요. 네, 다른 주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5명 중 3명이라는 거에. 어떻게 답변이 되었기를 바래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무려 33.1%나 반짝 히트를 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에게 굉장한 호재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트럼프의 승리를 돕고 계심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에 부정선거만 없다면 혹은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미국의 2020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은 꼭 예배당에 직접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시기를 응원해 드리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평안한 주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